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올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줄선자로 시작을 합니다. 실사자에 샘천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줄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를 우리는 샘천자라고 하죠. 샘천. 어떻게 샘천자가 되지요? 이 흰백자에는 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수자니까 물 중에서 최고의 물은 무엇이다? 샘물이다 해서 샘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줄선자에 샘천자가 붙어 있는 것은 실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 해서 줄선자가 되겠어요. 참 쉽지요? 그래서 그러면 줄선자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요.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네, 선이 딱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고요. 또 기찻길을 우리는 선로라고 합니다. 직선과 선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빠를 속자가 되겠네요. 같이 보시죠. 이 묶을 속자와 시험시험 갈차기 결합이 돼서 우리는 빠를 속자라고 합니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얘가 묶을 속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해서 나무를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을 속자가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를 때 하나하나 개개별로 나르는 것보다 한 다발로 딱 묶어서 운반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고 쉽게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묶을 속자니까 물건을 묶어서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물건을 묶어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를 숫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 각각 한자나 또는 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면 아주 쉽습니다. 이 빠를 속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속도 또는 신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법식자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살이게 장인공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법식식자라고 합니다. 법식자. 여기 보면 얘가 주살익이죠. 이 주살익은 줄이 달린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는 일정한 어떠한 법칙이나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살펴보면 장인이 화살을 만들 때는 어떠한 딱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한자는 법식이나 또 형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에 보면 이게 주살익이잖아요. 주살익. 여기에다 잘못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창과자로 변하게 됩니다. 요거 창과자가 아니라는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삐침을 긋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거 가져가세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사라질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도 참 재밌으니까 같이 살펴보지요. 하나, 둘, 셋. 물수자에 적을 소자에 육달월. 우리는 이것을 사라질 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를요. 닮을 초 또는 소자로도 익힙니다. 꺼질 소, 작을 소 또는 쇠약할 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달월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입니다. 육달월. 아니 육달월 이런 거죠. 고기 육자. 이 우리의 몸에 그 몸의 맵시가 닮았다 해서 닮을 초자가 되고요. 또 이게 다른 의미로 꺼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질 소를 살펴보면 물이 차츰차츰 작아지거나 꺼지거나 쇠약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라질 소, 사라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이걸 어떻게 또 기억을 하냐면요. 이게 육달월이지만 우리 또 한자도 쉽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달월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 달을 보면 보름달에서 또 반달, 초승달 이렇게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달이 점차 작아진다 해서 작을 소 또는 쇠약할 소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자와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소멸이 있겠네요. 어떻게 되죠? 작아져서 꺼져가면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멸이라고 하지요. 또 소화전 아니면 또 소화기가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화라고 하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양약자가 되겠는데요. 이 양약자 안에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우리는 이 자를 풀초와 이 즐거울 낙자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양약자라고 합니다. 이 양약자에는요, 이 약초와 풀뿌리를 먹으니 몸이 나아져서 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서 이 자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다른 자로도 쓰여지게 되지요. 어떤 자요? 우리가 이 가운데의 자를 살펴보면요. 이 자에는 즐거울 낙자 또는 노래 악자 좋아할 요자 이렇게 세 가지 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먼저 이 자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무 목자가 보이죠? 나무 받침대 위에 북과 또는 방울 같은 작은 악기를 올려놓은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작을 요자가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거는 작은 악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큰 악기, 작은 악기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악기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악기를 의미하다 보니까 음악을 나타낼 때는 이 악자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고요. 또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 해서 즐거울 낙자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또 이 좋아할 요자에는 우리가 요산 하게 되면 산을 좋아한다 또는 물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좋아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자에 이 락자, 악자, 요자 세 가지 음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약자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요. 약국이 있겠네요. 우리 흔하게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에 약국이 보이시죠? 우리가 또 약방감초라고 하죠. 여기저기 빠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약방의 감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약을 지을 때 이 감초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넣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제가 행복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